네, 9시입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대민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불철주야에 쓰는 방송. 하지만 요즘은 큰 도움이 못 돼서 너무 송구스러운 방송입니다. 자, 아침에 강세 출발인데요. 자, 오스코텍 유한양이 약세네요. 야, 참 해석이,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네요. 시장이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어제 ESMO에서 또 하나 나온 거는, 예, 그 레이저 티닙, 말씀드린 039200인데요. 이걸 이렇게 뭐 해석하고 반응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어제는 세부사항이 나왔는데, 어제 특히 나온 거는요, 유한양행이 제가 볼 때는 글로벌 단독 임상한 거. 국내판 거는 유한양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임상 3상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을 한 레이저 티닙과 결국은 이 레이저 티닙과 그 다음에 타그리소 글로벌 3상 결과를 했는데 네, MPFS 무진행 생존 기간 암덩어리가 커지지 않으면서 생존하는 기간이 레이저 티닙이 더 높았다 하고 어제 발표한 거 어제는 요거는 기존에 없던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병용에 관해서는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 타발 병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발표 수치들이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 크게 하락 출발해버리네요. 역시 존슨앤존슨의 시각이다. 이제 그 신약허가 이제 줄줄이 들어가는데요. 이 지금 하락하는 요인은 그래도 기존에 기대했던 수치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네요. 아쉬운데요. 그 반응을 어제 ESMO가 이제 폐막을 했는데 이런 결과로 반응을 해버리네요. 이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면 참 뭐 답이 없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자,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플러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코스닥이 지금 1.2%, 오늘 오르려면 한 2% 이상 확 올라버려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질문 주신 우리 은영님 중앙첨단 전환가액 조정, 네. 자, 중앙첨단 소재 51989인데요. 어제 제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한계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경제TV에서도 우리 영주연 전무가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뭐 이런 투자 한계 종목에 대한 내용 없고 그냥 두루뭉실한 얘기만 나와서 그런 걸 보면 별 도움이 안 되셨을 건데 역시 저 같은 전문가가 딱 필요한 것만 짚었는데요. 자, 지금 요거가 2025년 10월 25일로 합의가 돼버렸죠. 그래서 요 물량은 시장에 안 나오고, 그 다음이 12회, 이게 이제 리픽싱 조항이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픽싱 조항이 살아있으면요, 이게 부채가 되고요. 리픽싱 조항이, 그 표현이 조금 그렇네요. 자, 리픽싱 조항이 어쨌거나 사라지면 파생 상품에 관한 손실 부분이 해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결국 요거 두 개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요 928억은 아니라 그러네요. 한 90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핵심은 네 이거는 사실 제가 계속 IFRS는요 우리가 유럽식 회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나타난 일입니다. 유럽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사서 준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기준가, 전환가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가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주가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간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니까 사실은 전환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근데 IFRS를 그냥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반기, 원기되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 기업 발표하는 기업이 수십 개 나오죠. 그래서 그건 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거 리픽싱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두 개는 전환가가 높으니까 별 영향이 없겠고요. 삭제함으로 인해서 반기에 나타났던 숫자 노름 자본 잠식은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상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스코텍 유한량이 참 아쉽지만 뭐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단그 또 얀센에서도 레이저 티닙 가지고 단독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게 끝은 아니다.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건데요. 하여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계통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공부를 좀 덜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드물 거예요. 자, 다음에 전반적으로 오늘 엔비디아 강세였으니까요. 이렇게 후공정, HBM 관련 후공정 장비 소부장들이 강한데 최근에는 HPSP가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요거는 미세와 관련된 거다. HBM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이 리포트가 좀 나왔고, 후공정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강세의 영향이다. 은행 14회는 지금 주가보다 높으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높으니까 그 IFRS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행가의 70%가 지금 리픽싱이 되죠. 그 다음에 IT 쪽은 오늘 LG 이노텍, 덕산테코피아 요즘 움직이는 거는 이쪽도 전해액, 그 다음에 전액 첨가제 사업을 하는 거라서 317330인데요. 역시 이것도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요즘 움직이는 이유는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해액 사업을 하는데요. 국내에는 남공주에 공장이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는 2022년 말로 제가 언론 보도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월, 지금은 10월인데 아직 별 얘기 없죠?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도 환경부가 아주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계속 인허가 이런 게 지연되지 않나 추정되는데, 이 전해액 부분이 요즘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전해액이 아직은 뭐 조용한 물밑에지만 테마 아닌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 동화기업이 많이 올랐잖아요. 동화기업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덕산 일렉테라를 자회사가 두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엔캠 영상은 오늘 정도 올릴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그건 제가 보기엔 물론 그분들도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엔캠은 이렇게 빠지면서 그들이 올라간다. 이건 사실 엔캠하고 나머지 두 회사는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의 차이다. 근데 뭐 굳이 계속 언론은 뭐 대주주 리스크다 이렇게 떠들고 앉았는데 그런 짓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주식 좋다 하는 얘기만 하지 남의 주식을 주관적인 이유로 까고 이런 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엔캠 주주들도 있잖아요. 지금 카카오처럼 총괄투자 대표가 구속됐다. 뭐 이러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카드라식으로 그렇게
남의 회사를 음해하는 거죠. 그건 정말 자제해야 되는 일인데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사실은 엔캠하고 나머지 회사들은요, 좀 비교하기가 민망한, 그게 핵심이 뭐냐 한다면, 업계 현실을 아셔야 되는데, 자, 엔캠인데요. 엔캠이 지금 제일 조지아 공장이에요. 지금 2만 톤짜리 공장이 가동 중이란 거죠. 미국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엔캠 조지아 공장,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이거는 0.5톤짜리, 요거마치 여기는. 그 다음에 그 미쯔비시의 합작사, 미쯔비시라고. 미쯔비시가 참 첨가제 부분에는 굉장히 엄청난 회사입니다. 일단 미쯔비시가 1.8만 톤 정도로 제가 1톤인가요?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고 없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짓는데 2025년까지 완공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정설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대주주 리스크 운운하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엔캠은요, 상장 전에 그 상장할 때 보면 투자조합 펀드가 대주주인 아주 기형적인 구조였잖아요. 근데 저도 뒤늦게 공부를 해보니까 천보에서 상장 전에 적대적 M&A를 하는 바람에 오정관 대표가 회사를 뺏길 지경이었다가 백기사가 등장하고 그런 사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지금까지도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천보가 엔캠을 상장 전에 비상장일 때 적대적 M&A 하면서 좀 나타난 일들이 있었어요. 오정관 대표는 지금도 소주의 꼴뱅이를 좋아하는 아주 소탈한 엔지니어다. 소리만 들어도 기계의 문제점을 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의 회사를 주관적으로 폄훼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분명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덕산 전에 액 관련해서 덕산 테크피아 강세가 돋보이고 오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차트 보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라는 악재가 다가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지금은 저도 에코프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상도 이상 에코프로 추주님들도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좀 전반적인 분위기보다는 약세네요. 지수는 지금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9시 14분인데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니까 수급을 적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코스피에는 순매도고요. 코스닥은 소폭 순매수군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지금 0.3% 상승 중이고요. 외국인이 일단 출발은 440억 순매도, 조금 야무지게 순매도를 합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코스피는 순매도 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코스닥도 일단 비슷한 흐름이에요. 근데 상승폭은 코스피보다는 높습니다. 0.7% 상승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소폭 순매도, 관망 내지 소폭 순매도라서 외국인 매도는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밀리니까 지수는 좀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 상승 종목 수는 1117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장 전에 분석했던 대로 최근에 하락 패턴을 본다면 오늘은 상승 종목이 1000개 이상 나올 수 있는 날이다 했는데 일단 출발은 1000개 이상입니다. 과연 장중에 담보 부정 매물, 반대 매매, 회피 매물 등을 소화할 수 있을지 스티븐 옥스코텍은 버려야 되는 카드인가요? 하는데 두 가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단기적으로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이번에 ESMO 2023 이슈는 사라졌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첫째가 얀센 바이오텍에서 병용 임상에 대한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병용 임상에 대해서 이제 그 타그리소에 이 면역이 생겼다, 돌연변이가 생긴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해서는 요거는 FDA 신약 허가 신청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당연히 나겠죠.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환자.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소재부패한 환자 중에 타그리소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재력이 있는 분들은 많으세요. 타그리소가 국내에서는 월 700만 원입니다. 약값이. 지금 의료보험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26알이 26정 한 달에 26알 먹는데 700만 원이에요. 타그리소가. 그래서 내성이 생긴 환자는 지금 약이 없기 때문에 FDA가 뭐 쉽게 승인해 줄 것 같고, 두 번째 병용 임상이 또 타그리소 이번에는 1차 치료제로 요것도 FDA에 허가를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기대되는 게 원래 한 70억 달러 기대했다가 한 50억 달러 20억 달러 정도로 되겠다. 요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주요인입니다. 또 하나가 단독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 임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이미 단독 임상에 대해 레이저티닙 라자로 시판하고 있는데요. 1차 치료제로 이번 시판 중입니다. 국내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존슨앤존슨도 요걸 국내에서 한 거를 유한양행이 했는데 존슨앤존슨도 글로벌 단독 임상 중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남아있어서 앞으로 나올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정도 아는 펀드 매니저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들어봐도 복잡하죠. 뭐가 이래 복잡해 이런데요. 우리 하 대표니까 저도 처음에 눈에 팽팽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나올 얘기가 계속 많다. 그래서 지금 한다면 단타를 하시는 분은 뭐 손절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요,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자, 바이오주들이 또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지난번에도 오스코텍 유한양이 컴퍽 하락하면서 바이오주들이 다 약했는데 오늘 또 그런 패턴이고, 셀트리온이 어제 합병 결의를 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결의를 했는데, 네, 이제 남아있는 게 그 매수 청구권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한 1.6천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 과연 이걸 회사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매수 청구 가격이 15만 원이니까 주가가 15만 원 이상 올라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셀트리온의 합병은 호재고 오늘 오스코텍 유한양의 흐름은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한번 볼까요? 게임주 크래프톤 요즘 제가 분석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개별 리포트를 잘 안 올리는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얘기, 기업 내용을 해봐야 지금 시장에는 안 통하니까 뭐 요즘은 무슨 주식 말씀드리는 게 폐를 끼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주식마다 지금 하락 종목이 매일 1000개씩 이상 되니까 종목을 추천 안 하는 게 요즘은 나은 결과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어쨌거나 크래프톤은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인도에서 잘 돼가지고 다시 상당히 크래프톤 같은 주식은 제가 재무 구조가 좋은 주식은 뭐 호재가 하나 되면 통 튀어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노려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을 시기가 올 것 같은데 아직은 잘 그런 게 시장에 먹혀들지 않으니까. 자, 카카오는 끝없는 추락이네요. 제가 예상했듯이 그때 SM 할 때 공개 매수할 때 이상한 구제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카카오는 어른이 없다.
회사에. 그래서 우리가 원로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원로의 경험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카카오에 제가 딱 듣는 순간에도 그때 공개 매수, 일단 제가 공개 매수 SM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카카오 미용실, 카카오 모빌리티 이래가지고 택시, 미용실, 골목 상권을 얼마나 시끄럽게 했습니까? 카카오페이까지 먹튀 논란을 했으면 잔뜩 바짝 엎드려가지고요. 사회에 기여를 하고 본업에 충실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될 시기에 SM을 인수해서 카카오 엔터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껍데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상장시키려고 중동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SM을 인수해서 카카오 엔터를 상장하려고 하는 짓거리. 이거는 머니게임이잖아요. 이런 일을 그 상황에서 한다. 이거는 회사에 어른이 없다. 정무적 판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카카오는 아마 제가 지금 제가 방송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SM 다시 팔아야 될 겁니다. 팔아야 될 건데 어쩌면 카카오 뱅크도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좀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 뼈저린 반성이 좀 필요하다. 그 바람에 네이버가 참 억울하죠. 네이버는 아니잖아요.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도 그냥 하고 전 데이터 센터도 짓고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 있는 거 없잖아요. 지난번에 빌려 쓰다가 불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도 짓고 차원이 다른데 사람들은 아직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슷한 회사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철학이 다른 회사다. 네이버가 좀 억울합니다. 엔터, SM, 그러니까 SM이 지금 황당해졌죠. SM이 뭐 3분기에 영업이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SM은 지금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렇다고 이수만 PD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분명히 반성할 거는 많은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주주운동이 그렇게 갔으면 안 됐는데 그런 바람에 SM, YG도 지금 블랙핑크가 계속 지연되니까 힘드네요. 자, 다음에 네. 휴메딕스 오늘 뭐 긍정적이다 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조선주 역세고요. 사우디의 그 천궁2 그게 러시아가 말하는 S-400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이런 데 해당하는 게 천궁2인데요. 사우디에 곧 계약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났는데 그래서 요즘에 LIG 넥슨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죠. 방산주 중에. 오늘은 그 뉴스가 나서 그런지 좀 약하네요. 네, JM님 맞습니다. 엔터는 JYP가 그나마 나은 게, 그 하이브도요. 하이브는 좋은데, 게임사 넷마블이 하이브 지분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넷마블이 적자를 지속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하이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게 하이브의 또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시 납품을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제인용 득산 테크피 아까 설명드린 이유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요즘 하나기술 이런 쪽도 많이 빠지죠. 뭐 요즘은 안 빠진 조식이 없지만 2차 전지도 좀 본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강세,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자동차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양시장이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이 정도면 담보 부정 매물, 또 반대 매물, 회피 매물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분위기가 확 들어와서 코스닥 지수 기준을 한 2% 이상 쾅 상승해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0.3%. 아까랑 거의 지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오고 외국인들은 11분 전에 비해서 106억 순매도가 더 늘었습니다. 아침에 외국인 순매도는 조금 야무진 편입니다. 그다음에 상승 종목은 지금 475, 하락 종목은 362, 11분 전에 비해서 58종목이 상승 종목이 줄었고요. 하락 종목은 85종목이 늘었습니다. 아직은 상승 종목이 많지만 지수는 그대로인데 하락 종목이 지금 증가 속도가 좀 빠르네요. 코스닥은요, 지금 0.6% 아까랑 소폭 정도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외국인들은 아까 비해서 한 53억 정도 순매도가 늘었는데 지금 순매도 규모가 22억 수준이라서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도는 어제는 순매수했죠. 코스닥 순매도는 지금까지는 미미한 편이다. 상승 종목은 999종목, 하락 종목은 491, 11분 전에 비해서 상승 종목은 124종목이 줄어들었고요. 오호, 많이 줄어들었네요. 하락 종목은 110종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낙폭에 비해서 지금 상승 종목이 빨리 줄어들고 있는, 지금 좀 밀리는 분위기인데, 지금 조금 상승폭이 어중간합니다. 이렇다면, 오늘도 단부정 매물, 반대 매매, 회피 매물 등등과 힘겨운 싸움을 좀 벌여야 될 것 같고, 시장 내부적으로는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하락이 좀 뼈아픕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의 삼형제가 강한 거는 지난번하고 다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강세, 오스코텍 유한양의 약세, 이렇게 서로 좀 상쇄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나마 긍정적이고요. 그래도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바이오 제약 쪽은 좀 쏘쏘 균형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이 오스코텍 유한양이 빠졌을 때 바이오주 전반이 크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약세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엔비디아 영향으로 부공정 장비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들 분위기가 힘을 내서 이 분위기가 여타업종으로 2차 전지라든지 여타업종으로 좀 확산돼서 팍 치고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계속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가 가볍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번에 칭따오 맥주의 오줌 사건, 중국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 언론들은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한한령이 아니라 중국은 한한령과 관계없이도 계속 우리나라를 컨텐츠를 규제와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 유튜버들 보시면 아는데요. 기자들도 좀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중국은 중국의 56개 부족 중에 하나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그래서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또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컨텐츠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니까 그게 따라서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다가 동화되는 것에 대해서 꼭 그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한국 컨텐츠 못하게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이 좋다, 한국이 우월하다 이런 글들은 전부 다 삭제돼 버립니다. 왜냐? 자기들이 볼 때 소국이고 변방에 자기들의 한 민족에 불과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젊은이들은 우리 한국의 문화를
북한에도 우리 문화가, 북한에 지금 임영웅이, 영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접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의 그 신곡들을 빠른 시간에 다 접하고 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막으려고 그래도, 네, 이게 그 삶에 낙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낙입니까? 드라마나. 네, 현실이 가혹한데 드라마 속에서라도 네, 좀 위안을 찾는. 그래서 참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좀 밀리네요. 자, 뭐 썩은 매물들, 어차피 나와야 매물들은 차라리 오전에 소화돼버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어쨌거나 힘겨운 싸움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지금 비관할 일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우리 코스닥이 유독 전 세계 시장에서 홀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순전한 수급이 꼬일 대로 꼬인 난장판 수급 때문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그래서 이 비정상은요, 결국은 바로 잡힙니다. 결국은 바로 잡힌. 그게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언제냐. 결국은 네, 기업 가치가 이렇게 있으면요, 주가는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버슈팅 될 때도 있고, 저평가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 큰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냐의 문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다가 또 이렇게 말 같지 않게 하락했으면요, 이 수급이 해소되면 또 말 같지 않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좀 기업 내용이 되면서도 덜 반영된 주가가 먼저 치고 가겠죠. 지금의 하락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잘 이용하시면, 네. 그래, 지금은 그 주변에 주식 잘하는 프로들도 지금 다 한 4, 50%씩 손해봐서 다 지금 나자빠져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이러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정돼서 돌아설 때, 우리가 IMF가 1997년 12월 24일날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요. 엉망이었어요. 대우그룹까지 자빠지고. 그런데 98년 네, 말부터는요, 눈 감고 치고도 다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98년 말에 선수들은 빨리 회복하는 거고요. 어리버리한 분들은 회복 못하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IMF 때 대폭락이 왔지만 98년 말부터는요, 그냥 뭐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만 것들이 다 올랐고, 그때 이제 농담 삼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지금의 강방천 회장님, 증권계 뭐 자산운용계 뭐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 그분도 어려워서 후문입니다. 후문.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남아서 이걸로 대신증권 우선주가 그때 한 500원 했다. 이걸 사가지고 이게 그때 이치 현대증권 회장의 바이코리아 펀드가 유행을 하면서 한 5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여기서 100배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종잣돈이 돼서 지금의 강마치 회장님 회사가 됐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역시 프로들은 깨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불가항력인데요. 회복할 때. 맞습니다. 11하인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직 우리 라떼는 말해 세대들 우리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분들이 인터넷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안 하시는데요. 유튜브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북한의 고위층은 이미 우리나라 드라마를 예전부터 엄청 많이 봤고요. 국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엄청 많이. 지금은 우리 트로트 신곡들을 먼저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한국 문화, 조선 문화,
지금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국 말투만 써도 지금 한국 드라마를 유통하는 거는 청산시키고 이랬는데 요즘은 또 흐지부지 됐다 그러네요. 뇌물 좀 주면 넘어간답니다. 자, 그래서 뭐 민주화 한다는 사람 아니라도 우리 문화가 뭐랄까 김정은 저 어린 것을 혼내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 통일을 좀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자,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자, 수업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네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소폭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보합 정도 됩니다. 아까부터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아까보다 29억 정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무난한 수준인데 지금 나오는 물량들은 아침에 상승했다 밀리니까 오늘도 안 되는구나 해서 일찌감치 담보부정 매물이나 반대매매 회품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상승 종목은 419개, 하락 종목은 435개. 상승 종목이 아까보다 56종목 줄었고요. 하락 종목은 아까보다 73종목 늘었습니다. 하락 종목이 많은데 사실 코스피는 코스닥만큼 그렇게 난장판은 아닙니다. 기관 외국인이 있습니까? 코스닥이 항상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상승폭은 0.3%, 아까보다 좀 상승폭이 줄었고요. 외국인의 순매도는 아까 12분 전보다 96억 늘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규모는 아직 큰 편은 아니다. 그 속에서 상승 종목은 880, 하락 종목은 603. 네, 그 상승 종목이 119개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이 아까보다 112종목 늘었네요. 아직은 상승 종목이 많으나 급속히 지금까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투신도 멀쩡하고요. 연기금도 멀쩡하고 사모펀드도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전히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을 지금 팔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담보부정 매물 또 반대 매물 회피 매물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개인 매도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나 자료에서 분석해드린 지금의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합리적 대응이 가능하다. 지금의 하락 원인은 순전히 고일대로 고인 수급 때문이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반대 매매가 역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대 매매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네, 금샘님 고맙습니다. 제가 중앙첨단소 온라인캠도 올릴 건데 앞으로 제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기업 탐방을 좀 가서 영상을 좀 많이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상은 개인들의 매물 때문에 코스닥이 밀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 네. 엔비디아 강세를 위해서 공정 장비와 소부장들이 그래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 이 분위기가 여타 업종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좀 마이너스네요. 지금 사실 2차 전지는 이 에코프로가 빨리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참 이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 에코프로 BM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시가 중에 1, 2위가 비슷한데 이 시가는 막 그리고 코스피를 치면 삼성전자가 계속 흔들리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과연 언제 안정화될지 참. 문제는 또 이동채 지금 형무소에 있는데요. 또 계좌가 해킹을 당해서 주식이 에코프로 주식이 매각됐다. 이런 황당한 뉴스도 났더라고요. 그건 해킹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구좌에 있는 주식을 훔쳐가야 해킹이지. 그 뭐 팔아봐야 그 돈이 그 구좌에 있다면 그게 또 무슨 해킹일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자, 2차 전지들도 네, 쭉 하락으로 들어가네요. 바이오도 오스코드 유한량의 영향. 하지만 바이오는 아직 셀트리온이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움직이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개장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밀려서 코스닥도 마이너스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다시 한번 제가 데일리에 우리 통계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금까지 어제로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 넘는 날이 나흘 연속 이루어졌다. 이거 이상은 없었다. 올해같이 이런 난장판 수급 장세도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 넘는 날이 5일 전개된 적은 없었다. 4일까지 하고 반등이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7일 중에 6일 동안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다음에는 강세가 벌어졌다. 상승 종목이 1000개 이상 되는. 그래서 오늘은 상승 종목이 1000개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올해 통계를 보면 했다. 1000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하락하는 배경은 지금 순전히 수급의 문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아마 아침에 좀 플러스다가 밀리니까 오늘도 담보부정 매물, 반대 매물, 회피 매물이 하다가 아이고 일찌감치 팔아버리자 이런 흐름일 수 있어요. 오전에 빨리 소화가 된다면 확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데요. 일단 외국인 동향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동향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정도면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외국인 동향들 보시고 두 번째는 개인 동향도 보시고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에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락은 순전히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매물이 일거에 쏟아진 경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물량 잘 소화하면 돌아설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계적으로 볼 때는 좀 상승 종목이 우세할 환경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수급 요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9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달 반 동안 이런 참담한 장세, 지금 한 달 반 동안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는 날이 절반이 넘어요. 이 긴 기간 동안 참. 지금은 무슨 종목을 사도 다 물리고요. 무슨 종목을 판 거는 다 잘했고 이런 상황인데 빨간 이 난장판 수급의 종지부가 왔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계속 노력해서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고요. 내일은 우리 정혜원님만 모시고 방송하는 날이고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캠 중앙 DNM 중앙 첨단 소재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엔캠 탐방 영상 오늘 올리도록 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10월 26일 날 8시 30분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팀이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